자,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창원시가 진해 벚꽃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 창원시가 사업자 공모를 시행했지만 응모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업자가 나서면서 과연 진해 벚꽃 케이블카가 꽃길을 걷게 될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성 논란과 또 환경 훼손, 또 군사 지역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군사 제한 보호구역의 군부대 협조 문제까지도 걸려있는 이 진해 벚꽃 케이블카.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진해 벚꽃 케이블카 추진 꽃길 건너 되겠습니다. 자, 이 진해 벚꽃 케이블카 말씀드렸는데요. 안상수 창원시장이 참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 안상수 창원시장이 이제 진해 제도약 3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관광 산업 분야의 이제 주요 사업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시한 사업인데요. 네. 진해 벚꽃 케이블카는 이제 진해 구민회관 체육관에서 그 체육관에서 출발해서 하늘마루를 거쳐서 장복산 정상 부근까지 1.64km 구간을 연결하는 그 자동 순환식 곤돌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승하차 터미널 3개소, 그리고 케이블카 또 시설과 또 8인승 곤돌라 47대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사실 케이블카 하면 뭐 전국에서 난립니다. 네. 뭐 설악산, 지리산, 각 산마다 다 지금 케이블카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케이블카 사업하면 항상 이제 뒤따르는 말이 사업성, 그리고 환경 훼손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진해 장복산 벚꽃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우리 출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찬성, 반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른 의원님 찬성하시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전 찬성합니다. 예. 그 케이블카 발표가 작년 그 연말에 났죠. 연말에 나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각 동사무소에 이제 회의가 많으니까 다니면 케이블카 문제들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관광 사업의 그 사업성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오면 진해 경제 효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서부 지역 이쪽이 그냥 원도심 쪽에 악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에코무즘 시티라든지 근대사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진행되는 사업들이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군항제가 있으니까 군항제 또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에서 조사한 거 보면 그 54.1%가 케이블카 탈 의향이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또 저희 진해 이 벚꽃 케이블카는 지금 그 기역자로 꺾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그 중간 지점이 하늘마루라는 곳에서 내리면 그 드림로드라는 긴 그 아주 그 잘 되어 있어요. 편편한 길로 해서 그 웅천 그런 동부 지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그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진해시 때 그게 조성된 건데 사계절 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바다를 보고 뒤쪽을 보면 장복산을 등에 지고 걸을 수 있는 참 그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케이블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많은 등산객이나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예.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창석 의원님? 저는 뭐 아직 구체화돼서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좀 부정적입니다. 예. 부정적인 이유는 첫째는 개발 사업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민자 사업이거든요. 350억을 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데는 대략 한 20군데고요. 한 30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여수하고 통영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개발공사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수는 아직 손익분기점이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자 방식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다를 우리 진해 벚꽃 케이블카는 바다를 조명하는 것이거든요. 해상 케이블카는 통영이 일찌감치 10년 전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요. 여수도 저도 타봤습니다만 해상 케이블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부산 송도에서도
해상 케이블카를 예.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남해안을 끼고 벌써 3개가 운행 중인데 진해가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손님이 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환경 훼손 문제입니다. 저는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해 장복산의 좋은 환경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헬기도 동원해야 되면 야생동물의 소음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장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임도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제 임도를 건설하게 되는 또 자연 훼손이 일어나죠. 이런 심각한 환경 훼손 이 세 가지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지난해 말에 창원시가 이 진해 벚꽃 케이블카 사업을 밝혔어요. 처음으로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올 초에 이제 3월에 이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서 한 40여일 공고 기간을 뒀죠. 그리고 나서 근데 공고를 뒀는데 아무도 사업체가 나서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 3월 중순에 시에서 아마 16개 업체 정도가 모아놓고 현장 설명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16개 업체. 근데 그 많은 업체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업체가 뛰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에요. 예. 이 사업은 정말 자칫하면 돈 먹는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플랜인데 지난 연말에 공포하고 나서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속도감에 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이 접속사를 붙여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예. 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주차장. 그게 이제 500대 규모거든요. 500대 규모의 주차장에서 3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제 피크 시절,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진해 벚꽃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군항제 때 이제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군항제 기간 안에 290만이라는 사람이 290. 옵니다. 보름간에. 네, 2017년. 예. 그 정도로 많이 오는 데에 케이블카를 10%만 탄다 해도 29만 명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래서 500대 규모는 안 된다. 그러면 1000대 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1000대를 늘리면 현재 350 투자에서는 불가능하다. 300억이 더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성이 있느냐. 두 번째로 이제 기역저항에 대한 기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낙찰이 안 됐던 결정적인 영향이 없던 게 이제 기역자행 기술을 가지고 국내 실적이 없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 스위스 BMF사가 유일하게 있는데 국내에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민자로 주차하게 된 민투법에 의해서 20년 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예.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 체납 20년만간 운영하고 기부 체납했을 때 과연 이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구민회관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구민회관이다 보니까 우리 진해 구민들이 체육시설이라 다양한 행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공모 방식의 기본이 뭐냐면 50억을 들여서 구육대부지에 새로 구민회관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이 350억까지 과연 사용성이 있느냐. 예. 이런 상황에 봉착해서 이제 실제 입찰에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파주의 출판업체 이제 법문사라는 네. 데하고 주식회사 제암이라는 건설회사하고 경기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 업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체가 나선 업체가 나와서 MOU를 체결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난 14일에 이제 창원시가 MOU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법문사하고 RH 코리아, 제암 그리고 케이블카 기술력, 그 기획자 기술력을 보유한 BMF 그룹, 그 AG 등과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것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9년 4월까지 승하차 터미널 3개소와 케이블카 시설과 또 8인승 곤돌라 47대를 설치를 해서 이 완공된 시설을 창원시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인데요. 네. 20년간 케이블카를 운영해서 이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이게 출판 업계가 되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불황인데. 불황입니까? 그러기 보면은 또 RH 코리아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책을 냈던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판사의 재정 상태를 이제 좀 알거든요. 예. 근데 갈수록 하면 해가 가면서 이게 이 단축 축소를 인원도 정리를 하고 축소를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 350억이 넘는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출판업에 있는 사람들 종사자들이 이걸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을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좀 의문이 들긴 했어요. 저도 사실. 네. 근데 그 지금 SPC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또 건설업체도 들어가고 예. 또 이렇게 그 법인을 만들잖아요.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 투자가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BMF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와 또 앞으로 운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BMF사에서 하는 역할이 전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4월 17일 날 공모에 응하지 아무도 안 하셨죠, 그죠? 체육관을 지금 구민들이 거기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뭐 아이들이 그 실내 체육관으로 활용하는데 이걸 50억을 들여서 그 6대 부지나 그 인근에 지어져야 되는 부담감, 그다음에 기억자로 꺾어지는데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비용이 30% 이상 더 업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아무도 의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지금 케이블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을 쥐고 있는 거는 제가 BMF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BMF사에서 그 문제도 본인들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가들이 민간 투자가들이 또 나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케이블카를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게 단계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 기자님 말씀대로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하게 이거 행정적인 절차나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거 짚어서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문제는 이제 스위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케이블카로. 그래서 그런 쪽에 기술해서 특수법인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억자형에 대한 기술은 저는 이제 BMF사는 스위스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뭐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러나 단지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스위스가 국내에서 시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네. 명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 기술을 보유한 BMF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뭐 보장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게 이제 출판회사예요. 이 출판회사가 연관도 없는 케이블카에 자본이 어떤 형태로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모르지만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가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16개 업체 왜 안 했느냐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빨라요, 속도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는 길이 42일밖에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생각을 하면 한 달 남짓 안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라는 건데 그 업체에서 그게 너무 부당하다 얘기를 하죠. 40일간의 공고 기간에 아무도 업체가 나서지 않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맙게도 한 업체가 나서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야 왜 그런 되는데 건가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제 지정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작년 연말에 발표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따졌던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니까 이거 민자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민자가 사업 제한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계약이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아니 왜 민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가 있을 건데 왜 특별한 하나 업체하고 수익 계약을 하느냐? 그건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뭐 공모 방식으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공모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16개 업체는 왔는데 이제 45일 안에 이제 사업승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내는 부분 제가 봐도 좀 짧았고 아니나 다르게 이제 참가자 업체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제한 방식으로 민자를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전환하는 과정에 과연 행정이 제대로 했냐에 대해서는 이거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창원시는 사업성이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창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그 실시됐던 그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보고서 결과를 보면요,
장복산 케이블카 비용 대비 편익이 1.3으로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1위 기준인데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편익 산출 근거는 이제 연간 예상 이용객을 이제 93만 명으로 잡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창원시가 이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산하기관이 시정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고 좀 외부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뭐 일각에서 문제 제기도 있죠. 시정연구원에서 그 타당성 조사했지만 그 타당성 조사하는 내부적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요 조사나 그다음에 그 뭐죠 그 파급 효과 뭐 경제성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 보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체에서 이 조사한 걸로 나와 있어서 객관성은 어느 정도 저는 그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항상 민자사업에서는 잘못된 수요 예측이 가져오는 폐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이 93만 명 연간 이용객이라는 숫자는 잘 예측을 한 것이냐? 제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에 보니까요. 창원시 케이블카를 90만 명, 93만 명, 약 90만 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손익분기점이 60만 명. 창원시 1년에 이제 관광객이 한 450만에서 500만 명 이제 방문해서 이제 이 프로테이지를 조금 전에 방식에서 계산한 건데요. 이게 이제 시정연구 책자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박사님이 서술한 건데 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통한 창원시의 관광객은 2014년도 약 57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꾸준히 연평균 9%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도에 조금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시 관광객이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9% 정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이 500만 명에 90만 명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과연 창원시의 이제 통계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정연구원과 동아대학교 관련 교수님들이 같이 했다라고 이제 하지만 과연 이게 이제 객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이용객 93만 명이 온다. 90에서 93만. 그러면 이제 시간당 3,500명이 오는 겁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시간당 3,500명이 와야 돼요. 네. 그러면 통영 케이블카 최대 인원이 이제 1,100명 정도인데 이제 3배에 관련된 사람이 더 많이 온다는 거고, 그리고 케이블카 업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진해 케이블카가 3,500명이 다 수용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흑자나는 게 우리가 통영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수가 이제 그 정도 좀 되려고 하는데, 그리고 개통 5년을 맞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도 아직 흑자 전환을 못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려면 기본적인 관광 산업에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이 다 함께 돼야 돼 버립니다. 그리고 진해 군항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무 11홍이라고 있습니다. 꽃이 빨리 집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 가는 진입로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있는데 그 뒷부분에 가야 되는 그 부분이 그러면 엄청나게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케이블카 그 문제 이제 발표했을 때 그 진해 지역의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하면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케이블카만 사업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1차 2차, 3차 최소한 장기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를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실은 케이블카 그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 곳은 그 주변에 다 시땅입니다. 그 공원적으로 되어 있는 시땅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는 지역 상권화를 위해서는 그러면 그 주변에도 상권화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을 넘어오면 바로 케이블카 타는 데죠. 그러면 거기서 뉴턴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저희도 진해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 제안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케이블카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연계한 그런 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볼 때는. 길도 닦일 것이고 그렇죠. 체계도 바뀔 것이고. 네, 관광객 오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시에서 이제 그 급하게 지금 김 기자님 말씀대로 너무 서둘러서 가는 부분이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왜 창원시가 서두른다고
생각하세요? 네, 진해 특히 진해 부분에 있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대형 사업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던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죠.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작은 이제 희망, 그리고 이제 또 MOU 체결한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이제 그런 거 좀 보여, 행정에서 조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면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예련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됐던 제가 제기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진짜 사업성이 있다라면 통합창원시의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많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면밀하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안 시장님 임기가 내년 7월이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재선을 염두에 둔 건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야구장이 통합 일대 때 박완수 시장이 이제 진해를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마산으로 이전하면서 진해 민심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근데 그런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단기간에 좀 성과를 내려 하는 좀 욕심이 앞서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좀 배제돼야 된다. 진짜 필요한 진해 케이블카라면 좀 전에 예언 지적한 대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하나 또 걸림돌로 지적된 문제가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가 군사 제한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특히 해군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무리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처음에 그랬죠. 기자회견 하고 나서 네. 저희도 이 땅 주인은 해군인데 시하고 그 협의가 다 됐나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로부터 얘기는 일단 이제 케이블카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정도의 얘기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그 민간 투자가가 세부적인 계획서가 접수된 이후에 군하고 협의하게끔 행정 절차가 그렇게 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저희도 환경영향 보니까. 평가를 했는데 네. 다 적합성 나왔어요. 해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요. 그렇게 되면 힘들게 그러니까 저는 되는 이게 경우가 앞뒤가 안 되는 맞다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사실은 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환경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게 지금 남아있는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예요, 그게 사실은. 이 군사 문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군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든 해군이든 진해작전사령부든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통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그나마 그래도 무탈하게 가지, 일방적으로 해서 군이 이렇게 해서는 그런 사업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홍수 시대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끝으로 우리 진해 장복산 벚꽃 케이블카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이요? 지금 우리가 말한 거 이런 거 제대로 잘 하는 거 그렇게 그게 다 해결이 돼야지 성공적인 그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안타까운 거는 진해의 대형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카에 거는 그런 약간의 희망, 또 그런 게 또 저버리지 않고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1, 2년 동안 바짝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정도 가면 이게 적자가 나버리면 민자가 이게 뭐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나빠지면 이게 뭐 우리 창원시가 알아야 되고 흥분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련은 지적한 대로 그 단계별로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고 하면서 그거는 저는 꼭 이렇게 꼭 민자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진해 구민을 위해서 한 350억에서 500억 정도 우리 시 예산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게 케이블카 필요하고 장복산이 통합창원시를 간장하는 유명한 좋은 산입니다. 그래서 한다라면 자연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면 저는 이것을 좀 공영 개발 방식으로 갈 수는 없을까. 네. 그렇게 한다라면 저는 뭐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진해 벚꽃 케이블카 사업, 지금 사업성 논란에 자연 환경 훼손 우려, 그리고 그 사업 추진의 진정성,
그리고 또 현실 가능성까지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민의 바람도 큰 게 사실입니다. 케이블카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벚꽃 케이블카의 민간 사업자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서 과연 꽃길을 걷게 될 것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분들도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프랑스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와 늑대 시간. 해질 무렵 어스름할 때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칠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각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들을 많이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속이 있는 것인지 바로 이 해질녘 어스름을 밝혀줄 감시의 불빛을 더 키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